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귀가 아프거나 가려워 병원을 찾았는데 단순히 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웨이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발에서 나는 냄새와 가려움으로 고생하다가 무좀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들은 모두 간단한 청결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저는 90세 현역 의사 김현명입니다.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과 의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평생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3가지 신체 부위의 청결관리법을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의료 장비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닌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들을 평생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청결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웨이도염, 중이염, 심지어 청력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 중 약 30%는 단순한 귀 청소만 제대로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배꼽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옴페라이티스라는 배꼽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무좀, 발냄새는 물론이고 당뇨 환자의 경우 심각한 족부 궤양으로 발전해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의 약 40%는 적절한 개인 위생 관리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청결 습관은 감기와 독감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 발생률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간단한 청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오랜 세월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환자들이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장수 비결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당장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하면 5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세수 후 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이지만 이것이 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웨이도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샤워할 때 배꼽을 부드럽게 씻는 데는 20초면 충분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 피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말리는 5분의 시간은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장수 비결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신체 부위 3곳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3부위는 귀, 배꼽, 그리고 발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특별히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 60년 넘는 의료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올바른 청소법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90세 현역 의사인 제가 평생 지켜온 건강 비결의 첫 번째 귀 관리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귀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귀 속에 쌓인 귀지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청력 저하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이상, 심지어는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부분은 외이, 특히 외이도입니다. 귀지는 사실 외이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청소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 중 대다수가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파내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이는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귀 안쪽 피부는 매우 민감해서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면봉으로 인해 외이도에 상처가 생겨 심한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올바른 귀 청소법은 목욕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귓바퀴와 귓구멍 입구만 살짝 닦아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물로 귓바퀴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샤워 중에 해도 좋습니다. 귓구멍 입구는 젖은 수건을 살짝 비틀어 부드럽게 닦아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귀지가 과도하게 쌓였다고 느껴지면 직접 파내려 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의사는 특수 도구를 사용해 안전하게 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 후에는 반드시 귀를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에 물이 남아있으면 외이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80대 초반에 저도 귀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심한 외이도염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의사를 찾아가는 상황이 되었죠. 그 후로 귀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귓바퀴의 여러 부위가 각각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침요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 중이던 1970년대에도 이러한 동양의학적 관점에 관심을 가졌고 귀 반사구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귀의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귀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청력 저하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치매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귀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큰 소리의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이어폰 볼륨은 60% 이하로 유지하고 한 번에 60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60대 60 법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 주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귓바퀴를 부드럽게 문지르고 귓바퀴 뒤쪽의 유양돌기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 후 1분 정도 귀 마사지를 하는데 이것이 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는 배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위이지만 배꼽 청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오염되기 쉬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꼽에서는 약 2368종의 박테리아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피부 표면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배꼽은 구조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땀, 먼지, 각질이 쉽게 쌓이고
습기가 잘 빠지지 않아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꼽은 태아 시절 탯줄이 연결되었던 부위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깊이 들어간 배꼽 음순형은 특히 청소가 어려워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꼽에 쌓인 오염물질은 피부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배꼽 주변에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배꼽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는 배꼽 감염으로 인해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으로 생각했지만 자세한 검진 결과 배꼽에서 시작된 감염이 원인이었죠. 이처럼 작은 부위의 감염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꼽 청소를 소홀히 하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것이 자존감 저하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배꼽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위축되었다가 적절한 배꼽 관리 후 자신감을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꼽을 올바르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배꼽도 함께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배꼽 안쪽을 문질러 주되 너무 강하게 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깊은 배꼽의 경우 면봉에 약간의 비누나 바디워시를 묻혀 부드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잘 헹구고 수건으로 배꼽 안쪽까지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코올 함유량이 적은 토너나 미셀라 워터를 면봉에 묻혀 배꼽을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지방 성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배꼽은 단전이라 불리며 생명 에너지가 모이는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배꼽 주변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 이 부위의 건강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연결됩니다. 배꼽 마사지는 소화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심지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36번 마사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제 은사이신 김영호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소화를 돕고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제 장수에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90세인 지금까지도 소화 기능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땀과 압력에 노출되는 발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발에는 평균적으로 제곱센티미터당 약 20만 개의 땀샘이 있어 하루에 약 4분의 1컵 정도의 땀을 생성합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무좀, 발냄새, 피부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 건강이 나빠지면 걸음걸이가 변하고 이는 무릎, 고관절, 척추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발 문제가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발 관리 소홀로 인한 낙상 사고가 노인 환자들의 주요 내원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발의 근육 움직임이 정맥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발 관리는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 관리는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작은 발 상처가 결국 발가락 절단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환자분께 더 적극적인 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발을 올바르게 씻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을 씻을 때는 부드러운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때로는 따뜻한 물에 식초나 소금을 약간 넣어 소독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 2회 정도 에프솜 솔트 황산 마그네슘을 물에 녹여 발을 담그는데 이는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여 일주일에 한두 번 굳은 살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당뇨병 환자는 발 각질 제거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씻은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 감염의 주요 부위이므로 수건으로 잘 닦아주거나 드라이어를 사용해 말려주세요. 저는 매일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린 후에는 발 전용 보습제를 바릅니다. 발이 건조하면 각질이 생기고 갈라져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레아 성분이 함유된 발 전용 크림을 사용합니다. 이 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죠. 발톱도 정기적으로 깨끗이 자르고 관리해야 합니다. 발톱은 일직선으로 자르고 너무 짧게 자르거나 모서리를 둥글게 자르면 내성 발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따뜻한 물에 발을 약 10분간 담근 후 발톱을 자르면 더 쉽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는 신발과 양말 선택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이나 메리노 울 양말을 선택하고 하루 종일 같은 신발을 신기보다는 번갈아 신어 신발이 충분히 건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세켤레의 신발을 번갈아 신는데 이는 발 건강뿐만 아니라 신발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발 마사지를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는 동양의학에서 오랫동안 건강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실천해온 또 다른 습관은 발 운동입니다. 간단한 발 운동으로는 발가락 구부리기, 발목 돌리기, 발바닥 굴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틈틈이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다리의 부종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심장입니다. 발의 근육 움직임이 정맥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의대에서 순환기 내과를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인데 노년기에 흔한 하지 정맥류나 말초 혈액순환 장애도 적절한 발 관리와 운동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80대 환자분은 다리 부종과 저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발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3가지 신체 부위, 귀, 배꼽, 발의 청결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리가 어떻게 장수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저의 종합적인 위생 관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결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1950년대만 해도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개인 위생이 질병 예방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부위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위생 관리는 질병 예방과 장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60년 가까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개인 위생까지 이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일상 루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잡곡밥, 된장국, 다양한 나물로 간단하게 하고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더 가볍게 먹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걷기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을 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되도록 음식을 먹지 않고 10시 반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부위의 청결 관리는 제 일상 케어 루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 배꼽, 발 모두 아침과 저녁에 각각 케어하고 특히 잠들기 전 발 관리는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건강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손목 터널증 후군 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도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건강은 결국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부위의 청결 관리처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90년을 살아오며 제가 배운 것은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90세의 의사로서 여러분과 나눈 장수하려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신체 부위 3곳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 배꼽, 발은 작은 부위지만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 부위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90년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며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